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1월 15일 오후 5시가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한번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방송이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좀 그동안에 많이 무리한 것이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오늘 또 주말이고 그래서 천천히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유튜브 좀 많이 구독을 해서요. 빠른 시간 안에 40만 육박하고 그리고 구정 때는 60만 구독자를 모시는 우리 국내 최대 정치인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이 무능 무책임 이거를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서초갑 보궐선거에 출마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가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서초 구민들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야말로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여의도에 가서 문재인 정권, 지금 여의도 정치 앞으로 2년 동안 민주당의 독재가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여대 야수가 심각하기 때문에요, 웬만큼 싸워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저의 투쟁 의지를 가지고 민주당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배포와 전 능력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3월 9일 재보궐선거에서 서초갑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 PK 지역을 쭉 돌고 있어요.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 돌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PK 지역 돌면서 많은 대단한 그야말로 이 미래 발전 이러한 이 공약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현지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내놓고 있는 공약들을 쭉 보면 잘 아시다시피 우선 이 지역 개발 공약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이거를 재개하겠다. 그 다음에 지인의 신공항 조기 착공하겠다. 그 다음에는요, 남부 내륙 철도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 그리고 가덕 신공항, 이 가덕 신공항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 여권 이거를 카드로 써먹었는데 약발이 전혀 안 통했어요. 자, 이 가덕 신공항을 조기에 말하자면 추진하기 위해서 예타를 면제시키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부산으로 건너가가지고 말하자면 부산하면 이제 해양도시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최고의 해양, 이 첨단 도시로 발전시키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자, 그래서요, 이 GTX 부울경 30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KDB 산업은행을 갖다가 이 부산으로 옮기겠다. 이러한 이 지역 발전 공약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PK 지역,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거돈 민주당이잖아요. 그리고 PK 하면 문재인 부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PK 지역이요, TK 지역 못지 않은 우리 야권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과 그리고 전략적 요충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PK 지역 바람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말하자면 우위로 돌아서는 여론조사도 덜어 있고, 또 이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도 제법 지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나타나거든요. 자,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하고 빨간 후드티를 입고 한번 쭉 돌았잖아요. 그때 이어서 그러니까 한 6주 만에 다시 찾은 거예요. 그만큼 이제 PK 지역에서의 우리 유권자들의 표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회초리를 맞는 말하자면 매서운 호초리를 맞겠다. 그래서 요동치는 이런 PK 지역에서 아주 철저한 이 반성 모드로 이 행보를 보였습니다. 특히 말이죠, 이 부산에서는 이 창원에서는 말이죠, 55년간 무료 예식 봉사를 한 이 부부를 만났고, 그리고 이 기업인들하고 이 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인들이 주로 이제 중소기업 대표들인데요, 탈원전 정책으로 일감을 많이 잃었다. 이런 이 하소연을 듣고, 이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쥐게 되면은 원전 생태계에 속한 기업들 매출이 정상화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PK 쪽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다 숨진 민주 열사들이 잠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3.15 국립묘지를 참배해가지고
3.15 용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히 지켜내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말하자면 이 방명록에 글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요, 전반적으로 오늘 어제 이 PK 쪽 이 순방에 앞서서 이준석 대표가 지난 12일 날 먼저 이 지역을 쭉 돌면서 일종의 좀 분위기를 많이 좀 바꿔놓고 그리고서 윤석열 후보가 갔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강한 말하자면 지지의 열기를 되살릴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윤석열 후보 한마디로 이번에 우리가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부산 시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 되겠다. 여러분과 함께 정권 교체를 이뤄서 국가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국민 삶에 희망을 되찾아 드리겠다. 이러한 강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요즘 2030 이 세대층에서의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말하자면 뒤에는 바로 40여 명에 가까운 상당하는 젊은 청년 보좌역들이 딱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새로운 쓴소리도 하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이 경력들도 다 대단합니다. 뭐 어떤 분은 정신건강의학과 이 전공의 출신이고 어느 분은 박물관 학예사 출신이고요. 어느 분은 또 종모 제례약 전수자, 이러한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력에 맞게 그리고 젊은 층의 그러한 이 심적 뭐라고 그럴까요? 이 생각을 잘 정리를 해서 윤 후보에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윤 후보가 그것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특히 젊은 이러한 이 청년 보좌역들이 제공한 보고한 아이디어 중에서 히트친 작품, 예를 들어 지금 쇼츠라든가 이 단문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쇼츠, 이 전기차 충전 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 이게요, 윤석열 유튜브에서 100만 조회까지 기록할 정도로 대단한 아주 좋은 반응을 지금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을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고하셔서 2030 세대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각별한 관심 그리고 이 도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2030 세대들의 지지 여건을 더 확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건희 씨 이제 그 7시간 녹취로 뭐 내일 MBC에서 이제 방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 권한을 꽉 쥐고 있는 언론노조 MBC 본부가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 입장문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좀 핵심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분들은 이 법원이 사실상의 공익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이 김건희 씨한테 반론을 요청했는데 반론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방송을 하는 것이 공익성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요, 방송을 강행하겠다라는 입장문을 어제 내놨습니다. 자, 이 MBC 이 노조 본부, 그러니까 언론노조 MBC 본부, 이게 민노총이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MBC 노조라고 하는 제3의 노조에서는 김건희 씨 이런 이 서울의 소리, 열린공간 TV 이 취재 내용을 MBC 정규 방송에서 보도하는 것은 이건 자존심도 없냐? 이 확인도 안 된 얘기를 왜 이렇게 보도하냐? 이 비판 입장문을 내놨는데 언론노조 MBC 본부는 찬성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강성노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모두 방송이 가능하다고 허용한 것이다. 어제 이제 서부지법에서 가처분 신청 사실상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보도해도 좋다, 이런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받아서 모두 방송이 가능하다고 허용한 것이고, 국민의힘과 김건희 씨가 끊임없이 주장해온 사적 대화 몰래 녹취 파일의 불법성에 대해서 법 위반이 아니며 취득 과정에도 불법성이 없었다고 정리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언론 검증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유력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건희 씨의 반론권 침해 주장 역시 스트레이트 제작진의 꾸준한 반론 취재에 김 씨 스스로 응하지 않았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요, 또 이 방송 금지를 일부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 MBC 본부는, 이 언론노조 MBC 본부는 아쉽다 이러면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놓고 있는데요. 제작진이 판단하기에 김건희 씨 세계관과 언론관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적 발언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여전히 해당 발언들이 국민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보도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겸허히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서 방송 내용에서는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세 가지는 방송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사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언론사에게 불만을 표시한 내용, 극히 사적인 입장, 이런 것들은 방송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부분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켜질까요? 저는 의심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 또 비판하고 있어요. 정치 협작, 정치 공작이라며 맹목을 퍼부어 온 것이 오직 언론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거짓 떼쓰기야 불과했다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MBC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감정적인 공격을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부디 국회 제1야당으로서 품격을 지켜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양수 우리 수석 대변인은요,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 허용한 결정 유감스럽다. 그리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 공작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했어요. 이러한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 입장을 언론노조 MBC 본부가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의 압도적인 비판, 제압 분위기를 통해서 MBC 보도를 비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정정십 의원도 지금 이 MBC의 이 보도, 이거는 뭐 이 법원에서 일부 허용한 거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고, 이 서울의 소식 기자가 김건희 씨의 정치적 의도로 접근한 것이다. 이것은 취재가 아니다. 사적 제화인 것인데 이걸 까겠다는 거, 이거는 말하자면 불법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리고 이 진중권 씨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말하자면 김건희 씨를 MBC가 공개하겠다? 그러면은 이재명 욕설도 전부 다 틀어라. 공정한 언론사라면 그게 할 일이다. 예. 자, 그리고요, 말하자면 이재명 이 대선 후보의 이런 욕설 테이프, 이거는 뭐 결국은 이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인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법원은 판단은 따라야 되지만은 사실은 취재 경위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취재와 말하자면 이 취재의 정당성을 우리가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지금 평가와 평가에 진중권 교수도 동의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취재를 했던 사람이 김 씨를 옹호하는 기사를 썼는데 그 사람의 성격상 해당 매체의 성격상 도저히 쓸 수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열린 공감 TV 측에 전화로 이게 김 씨를 낚기 위해서 미끼를 던진 거니까 이해해달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속이고 도와줄 것처럼 접근해서 사적인 신뢰관계를 맺고 50몇 차례 걸친 통화를 한 것이다. 53차례 7시간 통화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김 씨는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믿고 얘기한 거고 사적인 통화를 한 건데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분명하고 취재 윤리에 위배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도리도 아니고 비열하고 저열한 짓이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MBC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건 막으면 안 된다. 저 사람들이 하는 반칙을 내버려 두고 국민들이 판단하게 한다. 자꾸 방송국을 찾아가 쓸데없는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자, 그리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나서서 알겠다. 제가 영부인 불출마하겠다라고 선언했으면 좋겠다. 이 후보가 자력으로 못 올라가니 네거티브로 끌어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질 낮은 수준 낮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만약 양쪽에서 이게 일상화 된다면 한국 정치 문화가 어떻게 되겠는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본다. 예. 그리고요,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자가 가족한테 욕을 한 것도 공익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문제는 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국 정치 문화에 용인해야 하는 것이냐, 용인해야 되냐는 것이다. 이건 있어서도 안 되고 양쪽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적 통화도 이제는 자유롭게 못한다. 이래서 진중권 씨도 강력히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김민전 교수도 말이죠.
상당히 비판적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진보 측에서는요, 반여성이라고 하는 이런 기조, 지독하게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술집 종업원선을 끊임없이 제기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사실인지 알 수도 없는 그 과거를 키워서 인터넷 공간에 넘치게 진보 진영에서는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 김건희 씨는 정의롭고자 하는 남편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고생이 심했겠느냐. 이러한 비판적 입장문을 이 페북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뭐라고 이제 메모리를 하고 있냐면, 김민정 교수는 본인이 윤 후보를 대단하게 생각한 것은 국정원 댓글에 대한 수사 때였는데 권력의 압박 속에서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고자 하는 모습이 검찰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만든 순간이었다. 잊고 있던 윤 후보를 다시 성원하게 된 것은 조국 장관 때부터였고, 이후 윤 후보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며 우리를 향해 덮쳐오는 거대한 전차를 온몸으로 막아내고자 하는 우리의 영웅으로 생각했다. 그에 대한 권력의 탄압은 매서웠고 갖은 밀어내기 시도에 이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리기도 했는데 윤 후보를 응원하고 걱정한 만큼 김 씨에 대한 걱정도 많이 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자, 김민정 교수 참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안철수 후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홍준표 의원이 말이죠. 지금 우리 야권의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97년 이회창 대자비를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아첨하는 측근들을 물리치고 광화에 홀로 서는 것이 낫겠다. 이런 아주 특이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말이죠. 조금 전에 내놓은 입장문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97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대선 제자비를 느끼는 기분이다. 이회창 후보의 자녀 병역 의혹과 이인재 후보와의 단일화 난제가 결국 대선 패배로 이어졌듯이 윤 후보의 처가 비리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난제가 97년 대선 패배의 재판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다.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 공개에 이어서 2월 10일에는 탄핵 당시 좌파 연합에 가담했던 윤 후보도 나오는 나의 촛불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상영된다고 한다. 저들은 정교하게 대선 플랜을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대책 없이 좌충 우돌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 경선 때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해도 모두 귀를 막고 있더니 정권교체 이 좋은 호기를 이렇게 허무하게 날릴 수는 없지 않느냐. 윤 후보의 국가 경영 역량 강화, 처가비리 엄단 의지 발표와 단절, 안 후보와의 단일화 적극 추진으로 난제를 풀어나가시기를 바란다. 이회창 후보대로 이를 막은 것은 측근들의 바로였다. 그러면서요, 아첨하는 측근들을 물리치고 나홀로 광야에 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시간이 없다. 서둘러야 한다. 자, 아주 좋은 얘기인데요.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평론가로서의 입장을 이제 가능하면 줄이고 본격적으로 윤 후보를 위해서 띄워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이죠. 공개 입장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윤석열 후보와 직접 접촉을 통해서 본인이 전하고 싶은 이러한 메시지 꼭 전하게 되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의 15%를 넘었다. 이런 지금 평가가 지배적이죠. 안철수 후보.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서는요, 17%까지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20%, 이 꿈의 20%가 도달 가능한 그런 선이 되지 않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 안보 문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입장문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오늘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요,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결단을 통해서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취해라. 왜냐하면 지금 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대출 상환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유예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비를 90% 정도로 이 건보해서 말하자면 부담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놓고 있고요. 윤상현 의원 지금 사선 중진인데요. 오늘 SNS를 통해서 지금 안철수 TV 토론 지금 15%를 상회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법정 말하자면 이 선거비 보상이 되는 선인데요. 이런 후보를 TV 통해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경쟁 대상으로 해서 밀어낼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국민이 감동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상현 의원은요,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은 55%인데 윤 후보 지지율은 38%다.
우리의 당면 과제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압도적 민심을 오롯이 담아내는데 집중해야 한다. 법정 TV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17%의 국민의 뜻을 받드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 정권 교체를 위해 중도층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해온 국민의 힘이 정작 중도 정치의 가치를 지켜온 안철수 후보를 외면한다면 수권정당의 역량을 가진 큰 그르심을 보여주기 어렵다. 그러면서요, 국민의 마음을 잃고 안철수 후보를 편가르지 않는 것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 힘이 안 후보를 경쟁 대상으로 밀어낼 게 아니라 품고 동행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배종찬 씨, 이 K인사이트 소장이죠. 지금 이제 이 배종찬 이 대표가 안 지지율은 단순 반짝 효과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단일화 있어서 아주 최대 변수로 등장한다. 이러한 이 전망을 하면서요, 이렇게 상승세로 돌아선 배경에는 윤석열 후보가 삐끗한 데 따른 반사체적 영향, 그 다음에 도덕성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다는 발광체라는 특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고, 이러한 지지율은 쉽게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한 배경 요인을 세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우선은 윤석열 지지율이 하락에 따른 반사 이익이다. 이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말이죠, 이 배경은 정권 교체 여론의 속성상 말하자면 안 후보에 대한 지지율도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불확실성과 불투명성 그리고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국민의힘 경선에 나온 후보들 중에 정권 교체 목표 달성이 가장 가능한 후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안 후보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재명이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싫어하는 유권자들이고, 윤 후보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자질과 능력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 결과로 해석된다. 즉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안 후보를 선택한다면 정권 교체 여론 때문일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로는요, 가족 리스크가 없는 도덕성이다. 특히 이제 뭐 이 부부간 다 이 교수 출신이고, 이 딸은 현재 미국 유학 후 지금 연구원으로 활동 중에 있고, 최근 코로나 연구와 관련해서 이 세계적인 학술지의 연구자로 이름을 올릴 정도로 아주 최고의 아주 우수한 과학자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 이 안철수 후보를 지금 그 여론에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이 배종찬 이 대표의 결론은 뭐냐? 안철수의 약진은 단순히 반사이익에 따른 상승만이 아니고 유력 후보들의 부족한 틈새를 파고든 결과다. 이 상승한 지지율은 반사체 지지율뿐만 아니라 발광체 지지율의 속성이 담겨져 있다. 쉽사리 주저앉지 않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단일화가 거론되는 윤석열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의 약진은 당장 위협이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면 이재명 후보에게도 부담이 된다.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단순한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고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과 단일화 국면이 바야흐로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이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면 단일화에 있어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선택받기 위해서는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강력한 지지를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보다도 더 강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게 저의 의견이고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JTBC 시사교용 가면 토론회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말이죠, 익명 패널로 출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준석이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 5일하고 12일 두 차례 방송이 됐는데, 이 닉네임이 마라탕, 얼굴을 가리고 나오고 음성도 변조가 됐는데 결국은 이게 이준석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탕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12일 방송에서요, 공약 발표 과정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미숙함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의회를 신경 쓰지 않고 정치를 했다. 그리고 이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탈모약 건보 적용, 이런 공약과 관련해서는요,
이 후보의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혼선을 가져왔다 비판하고요.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 의회를 장악하고 시장을 할 때 경기도 의회를 장악하고 도지사를 할 때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민주당 의원들과 계속 충돌을 일으키면서 정책을 가져온 사람이다. 그리고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는요. 이 대표도 여가부 관련 토론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이렇게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공식적으로는 그게 나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가면을 쓰고 나와서 이재명을 비판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이죠. 이러한 이준석과 관련해서 이 여가부 문제 이런 거, 이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고 좀 먹었냐? 이렇게 지금 바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비판했냐면 제1야당 대통령 후보와 대표가 이런 국민 분열적 운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또 버젓이 기사 제목이 되는 것은 놀랍다. 이런 비판을 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는 보고 좀 드셨느냐. 본래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젠더 가치관이 보고를 먹는 것만큼 위험하다. 이런 표현을 여러 번 했어요. 자,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젠더관과 2030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내놓으면 되지 뭐 이리 말이 많나. 보고 좀 드셨나. 편집에 여념이 없겠지만 닷페이스 출연 영상을 보고 추가 말씀을 드리겠다.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 말하자면 보고 요리 자격이 없는 분이 주변에 꼬임에 따라 보고알을 한 숟갈 입에 넣는 과정이다면서 이 후보의 젠더 의식을 보고에 빗대서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요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요 고르디우스 매듭처럼 단칼에 잘라버리고 특정 집단만을 선택하는 정치는 나쁜 정치다. 이런 선거 전략은 이전까지 듣도 보도 못한 것이고 속이야 그런 생각을 한다 해도 차마 입 밖으로 얘기하지 못했던 정치 선거에서 해서는 안 될 금기 같은 것이다. 제1야당 대통령 후보와 대표가 이런 국민 분열적 운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또 버젓이 기사 제목이 되는 것은 놀랍다. 이런 비판적 입장문을 내는 바 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요 좀 많이 늦었는데 제 방송 오늘 첫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두 번째 방송을 또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봐주시고 윤석열 후보 유튜브 적극적으로 구독을 좀 꼭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